머지않아 당신은 한국의 운명을 뒤흔들 예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 출신의 한 영적 풍찰가는 이미 여러 차례 정확한 예지로 전 세계에 충적을 안겼고, 이번에는 한반도를 향해 심상치 않은 정보를 던졌습니다. 그가 말하기에 2025년 한국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며 그 모든 흐름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모릅니다. 그 선택기에는 공개되지 않은 두 개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요. 이 숨겨진 진실은 뉴스 헤드라인에도 정치 분석가의 보고서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깊은 영적 체험과 상징적 꿈 속에서 드러났고, 지금도 조용히 전해지며 많은 이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출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라고 그는 말합니다. 한국이 민감하고도 중대한 흐름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징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모든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정치의 판도는 과연 인간의 전략과 계산으로만 작동하는 것일까? 혹은 그 뒤에 존재하는 더 큰 흐름이 있는 것일까? 이제 곧 당신은 그것을 직접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025년 한국의 리더십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선거의 이면에 숨겨진 두 개의 진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가 곧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시간이 몇 초간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인도 출신 예언자는 자신이 본 계시는 언어가 아닌 시각적 진실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소리도 설명도 없이 다가온 초현실적인 이미지. 그는 그것을 기억이 아닌 미래의 한 장면이라 불렀습니다. 그 비전 속에서 한 남성이 군중 속을 뚜벅뚜벅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남자의 표정은 이산화리만치 공허했고, 그 발걸음은 단호하면서도 무표정한 운명처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깃발도 들지 않았으며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마치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 걷는 것처럼 단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성단은 하나의 섬뜩한 이산함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를 비추는 빛은 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외부의 스포트라이트에 카메라 클래시, 준비된 각본이 연출된 빛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가장자리에는 점차 그림자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분노, 숨겨진 기억,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상처들이 모여 만든 무언의 실체였습니다. 그 남자의 발걸음이 이어질수록 그 어둠은 따라붙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이미 사람들의 든 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면은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현실 같았던 거리 풍경은 순식간에 상징으로 가득 찬 시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이 간대지 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생명을 일구는 비가 아니었습니다. 혼란과 불안만을 흩뿌리는 비, 모든 다면을 잃은 채 무너져가는 하늘 아래 내리는 목적 없는 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황금빛의 거대한 조각산이 등장했습니다. 이학적인 그 형상은 찬란해 보였지만 다음 순간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 정확히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파편 너머 예언자는 하나이를 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힌 듯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 그 울음은 너무 조용했기에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너무도 선명하여 예언자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이미지, 불시에 쏟아지는 혼란의 비, 반으로 쪼개진 위선의 상징물,
무시간한 순수한 존재를 통해 예언의 핵심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국가가 겪는 정치적 갈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내부는 이미 부서져가는 권력 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민중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날카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이 남자는 이미 선택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예언의 실현 그 자체인 걸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모든 선택이 단지 정치적 논리와 전략의 결과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걸까? 예언자가 전한 가장 불안한 메시지는 이 모든 상징들이 낯설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분단, 반복된 상처, 실현되지 못한 화해의 약속, 이 모든 것이 오늘의 한국에 고스란히 증척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점이 2025년에 등장하는 새 지도자의 의미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위협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다.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그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과도한 희망은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깊은 불신은 영혼을 얼어붙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지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버리는 미세한 진동들, 정치적 지진이 일어나기 전 공기 속에 섞여드는 보이지 않는 신호들 말입니다.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무작정 환호하는 이들은 잘고 무엇이 자신들을 위협했는지조차 모른 채 구조를 외치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정보를 과장 혹은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거부한 신호들이 점점 더 명확한 징후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층 모두 사이에서 번져나가는 예언적 꿈들, 전통적 담론을 벗어난 정치 흐름의 갑작스러운 이탈, 혐오할 수 없지만 집단이 공유하는 불안감과 정서적 떨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순환 앞에 서 있는가? 혹은 과거의 실패를 다른 얼굴로 반복하려는가? 역사는 우리에게 늘 가르쳐 왔습니다. 진짜 변화는 함성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골짜기에서 태어나고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나 보려 하지 않는 눈들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찬란한 말과 감동적인 연설을 동반한 구원자의 등장, 환호와 기대 속에 체결된 약속들, 이번만큼은 진짜일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군중의 얼굴들. 하지만 지금은 멈춰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감각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젠 정치의 눈이 아니다. 정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차례입니다. 예언자는 단언합니다. 이번의 선택은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니다. 이것은 본질과 허상의 전쟁, 진짜와 모주의 대결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전략도 여론도 지지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패는 오직 하나, 무엇이 진짜 빛인지 구분할 수 있는 감각, 그 감각을 지닌 이들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인 건 단지 예언의 첫 번째 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 너머엔 더 거대한 무엇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그 첫 번째 경고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 단 하나라도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장면이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다음 이야기를 직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조차 이 여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천둥이나 분노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조용한 형태, 영혼의 무게를 먼저 느끼게 하는 침묵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단어로 표현되기 이전에 이미 가슴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정치 무대 뒤에서 조용히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마침내 중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선택된 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이 직접 손으로 꼽은 존재가 아니다. 그저 허락된 사안, 즉 특정한 목적 속에서 존재를 허용받은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미묘한 차이다.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때로는 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가끔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단한 인간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지켜보실 뿐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성찰의 시간입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지금 한국이 맞이한 이 순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영적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감동적인 연설과 인상적인 이미지 속에서 뭔가를 믿고 싶은 마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몇 사람이 그 너머를 보았을까? 겉모습 뒤에 숨겨진 정신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직시했을까? 광고 소문구나 미디어 메시지가 아닌 그 이름 속에 깃든 진실에 누가 알아보았을까? 예언자는 말합니다. 이 지도자는 소리 없는 시험입니다. 그는 파괴적인 직무나 명확한 제안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끄러운 언변, 강한 카리스마, 군중의 환호를 이끌어내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당연한 듯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소명의 무게가 아닌 펄륨의 무게가 얹어 있다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에게 중요한 문을 여는 열쇠를 넘기되 그 문이 천국이 될지 파멸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장면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진실을 마주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신의 축복 없이도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믿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수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시험의 본질입니다. 진실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함선보다 분별력이 더 크게 말해야 하는 순간 인류의 역사는 수없이 반복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신앙과 변화의 이름으로 등장한 수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축제가 끝난 후 찾아온 침묵, 무력감, 실망의 무게,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아이디어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움이라는 포장지를 두르고 등장했지만 결국 익숙한 종착지로 향하는 또 다른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길 위를 자신감 있게, 하지만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되풀이되는 회로처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반제를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판결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우리 시기의식을 깨우는 호칠, 우리 내면의 침묵이 대답하게 만드는 신비한 방식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정당과 지하, 보수와 진보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전쟁은 바로 겉모습과 본질 사이에 있는 전선입니다. 외면이 발광하는 것과 내면이 진동하는 것 사이의 치열한 대립이 핵심이라고 말입니다. 곧 등장할 이 새로운 지도자는 한 나라의 정치적 국면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했는가에 대한 집단적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택한 것은 이미지였는가, 정체성이었는가, 목소리인가, 진실인가, 카리스마인가, 내면의 품격이었는가,
혹시 이것이 너무 상징적이고 관념적으로 느껴진다면 그 선택들이 현실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차분히 둘러보십시오. 국가의 흐름을 관찰해 보세요. 불안이 점차 증폭되는 사회적 분위기, 사람들의 대화가 무겁고 침묵이 길어지는 거리의 공기, 무언가 보이지 않는 레벨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감각.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약한 기초 위에 거대한 구조물을 세울 때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작고 섬세한 균열들이 먼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짜 고통은 많은 결정들이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음은 영혼의 침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신호는 흐려지고 그 혼란 속에서 진짜 허락은 눈에 띄지 않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믿지만 사실은 시험이 시작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언의 진짜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변혁의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여정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지도자는 신의 손에 의해 선택되진 않았지만 그가 깨어난다면 그 역시 영적 전환의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실을 외치고 집단적으로 깨어나는 회개의 순간이 온다면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 빛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늘은 인간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더 높은 차원에서 지켜보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한 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국민은 그 앞에서 자동적으로 박수를 치며 따라갈 것입니다. 아니면 드디어 눈을 들어 깊이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언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그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고 눈앞에 드러나는 겉모습 너머를 바라보며 반복되던 고리를 끊고 완전히 새로운 순환을 시작할 수 있는 찰나. 하지만 문제는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피로가 믿음을 대체하고 냉소가 가능성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 지점이 일부의 사람들이 깨어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선택은 선거 단일로 끝나지 않았음에 진짜 선택은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국가적 슬로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결심, 그리고 그것을 공유한 소수의 영혼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시대를 관찰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 진짜가 무엇인지 직관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어떤 지역, 감정,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그것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당신 안에 있는 진실의 울림일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당신의 인생에서도 이건 신이 나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인가요? 그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진실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고음이나 재난의 외침처럼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징과 암호로 이루어진 영적 수수께끼, 보이지 않는 결과의 연속으로 천천히 조용히 우리 삶 속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단순한 지휘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열어 치유로 향하게 할 수도,
혹은 화해의 문을 영원히 닫게 만들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열쇠. 하지만 그 열쇠는 손에 들린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 사람의 내면, 그의 일도, 세상이 침묵할 때 그가 귀 기울이는 내면의 목소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임담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열쇠는 쓰일 때에만 의미가 생긴다는 점. 예언자는 이 순간을 비전으로 그렸습니다. 양들 사이에 하나의 다리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설렘과 불안 속에서 그 위를 하나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넌 이들 중 일부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두려움을 떨며 주저하던 이들 중 일부는 오히려 무사히 반대편에 도달했습니다.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다리는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 위를 걷는 모든 이가 건너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자는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새로운 지도자의 실체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묘사입니다. 그는 다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다음 시대로 건너간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무엇을 대표하는지는 그가 내세우는 슬로건입니다. 그가 감추고 있는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적인 뿌리 없이 겉모습만 화려한 상징야 모든 신앙을 걸기 때문입니다. 기반이 진정한 소명과 책임이 아니라 자부심, 허영, 권력욕이라면 그 다리는 결국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통합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새로운 균열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지지하는 이들의 영적 태도, 그리고 집단적인 정신의 방향이 결정적인 변수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도자든 국가 궁금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에너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과 침묵, 숨겨진 기대와 무의식적인 승인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만약 국민이 안일함에 익숙해지고 쉬운 희망에 스스로를 맡긴다면 그 지도자는 잠든 대중의 주인이 됩니다. 반대로 깨어있는 마음, 분별 있는 지도, 그리고 영적 경계심이 살아있다면 심지어 결함 있는 지도자조차 교정되고 반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열쇠의 두 얼굴입니다. 하나는 문을 여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문을 잠그는 무게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역사 속에서 비슷한 달림길을 여러 번 지나왔습니다. 고통과 위기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한 지도자들. 그들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었지만 뒤편에 더 큰 분열과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의도나 전략만으로는 진짜 전환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영적 일치와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언이 드러내는 두 번째 진실은 하늘의 시선에서는 어떤 지도자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모든 권위는 사명의 통로가 되거나 시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맞이할 새로운 지도자는 그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동시에 품고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치유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거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상처를 남기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영적 긴장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절정은 뉴스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 비밀 회의실, 내면의 의도, 말해지지 않은 거래들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장은 이미 사람들의 꿈과 직감,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최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감과 압박감, 이상한 감정의 진동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가 혹은 하늘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메시지를 정말로 들으려는 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결코 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 민족의 의식과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 민족은 결정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다리를 건널 것인가? 아니면 신호를 감지하고 발걸음 하나하나를 분별하며 다가올 충격에 스스로를 준비할 것인가? 열쇠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을 열 것인지 아니면 닫을 것인지는 그 주위를 둘러싼 영적 기류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이 구절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예언의 다리, 당신은 건널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다른 쪽 끝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분명히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시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무엇이 울리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단순히 예언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섬뜩한 건 현실의 세부들이 점점 그 기전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매주 발표되는 메시지들, 갑작스레 쏟아지는 뉴스들, 그리고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무언가의 존재입니다. 지금 현실은 마치 예언의 실루엣들 다 형태를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한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심지어 경험 많은 분석가들조차 예측하지 못한 결정들이 속속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결정들에는 명확한 근거나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애매한 이름,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 보이지 않는 손이 조율하는 듯한 흐름, 정치의 뒷무대는 점점 더 혼란스러운 춤을 추고 있으며 예전처럼 조용하고 체계적이던 힘의 작동 방식은 이제는 거의 리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만으로도 충분히 주의를 끌 만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단순한 정치적 전술을 넘어선 또 하나의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의 발언과 실제 움직임 사이에는 미묘한 어긋남이 느껴지고 의도된 듯 부드러운 말들조차 너무 반복되고 연습된 냄새를 풍깁니다. 그 말들은 바람을 따라 흔들리고 정책은 급히 이미지 유지를 위해 쏟아지고 그 속에서 진짜 약속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사의 재구성이 아닙니다. 이건 점점 강해지는 직감적인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내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시스템 전체가 정상처럼 보이려 애쓰고 있지만 그 뿌리에서는 이미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듯한 기차. 그리고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신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국민들로부터 오는 침묵의 파장인 진짜 변화를 예고합니다. 요즘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 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엔 다리가 무너지고 감이 갈라지고 어떤 도시의 하늘 위에서 불이 꺼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우연이라 넘겼을 꿈들이 이제는 놀랍도록 높은 빈도로 서로 다른 일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은 예언자의 비전과 교차될 때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상징적 무게를 갖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은 두려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건드려졌다는 듯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분명히 느끼는 무언가에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들이 서로를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목소리에서 거의 같은 이미지, 유사한 감정, 동일한 긴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지금 한국은 그저 또 하나의 정치적 주기를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 외식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를 감지하는 건 젊은 세대만이 아닙니다. 과거를 지켜본 존경받는 목소리들도 최근 들어 톤을 낮추고 말의 강도를 줄이며 무언가를 숨죽여 전달하려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체감하고 역사의 되풀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국가의 에너지가 변하고 있다. 기대가 희망이 아니라 불안으로 바뀌고 있다. 이 목소리들은 공공의 토론에서 종종 무시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영적 정계병처럼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일상의 피로, 뉴스의 속도, 세상의 소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문을 두드리는 미묘한 신호를 이제는 아예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일까? 하나씩 나란히 놓아봅시다. 갑작스러운 권력의 변화, 혼란스럽고 애매한 바람들, 점점 더 많이 공유되는 꿈들, 그리고 침묵으로 퍼지는 걱정의 목소리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마침내 하나의 질문이 우리 안에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는 이미 그 예언 속에 들어와 있는 걸까? 어쩌면 진짜 변화는 거창한 선언도 극적인 사건도 아닌 아주 작은 무의식의 충돌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충돌이 조용히 당신 안에서도 시작되고 있다면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익숙했던 표면 너머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들,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지만 놀랍도록 정밀한 방식으로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우연이 아닌 듯한 직감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믿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감수성, 주의력, 그리고 자기 내면의 질문을 던지는 용기. 나는 지금 단지 살아가는 중인가? 아니면 무언가 내 앞에 드러나려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인가? 진정한 영향력은 언론이나 권력자의 연설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선택이, 모든 침묵이, 모든 작은 자각이 실제보다 더 큰 무게로 기록됩니다. 당신도 이 흐름을 느끼고 계신다. 최근 며칠 사이 당신의 일상 속에서 이 흐름을 가로지른 어떤 조용한 신호가 있었나?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 임식이 당신의 삶 속에도 스며들고 있는지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역사는 항상 그 내부 구조가 무너질 때조차도 겉모습은 멀쩡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붕괴는 항상 물리적인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도덕의 균열로, 또 어떤 때는 영혼의 침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붕괴는 한 가지 공통된 지점에서 발현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들을 줄 모를 때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듣지 않고
위에서 오는 미세한 속삭임을 차단하고 정보의 파동을 무시할 때 역사의 규면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 정보는 뉴스의 헤드라인처럼 커다란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듣는 이의 심장 속에서 울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기대, 복잡한 분석, 권력 투쟁과 행정적 결정의 홍수 속에서도 훨씬 더 깊은 무엇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금 영적 눈을 열지 않는다면 이미 시작된 흐름의 파장에 이해하기엔 너무 늦어질지도 모릅니다. 예언자는 날짜를 말하지 않았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즉각적인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상징과 이미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통찰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경고입니다. 예언은 위협이 아닙니다. 예언은 초대입니다. 지금 깨어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건 아직 시끄러운 세상이 듣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속삭이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 선출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사이클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시련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의 모든 결정은 정책이 아니다, 전략이 아니다, 영적 무게를 지닌 선택들입니다. 그가 악인이나 영웅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바로 지금 이하의 정신적 상태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간인해 보여도 내면은 점점 불안정하고 허약해집니다. 이해되지 않는 힘에 노출되고 분별력을 잃은 채 보이지 않는 흐름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시험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단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모두를 향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운명은 지도자 하나의 교체만으로 진정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는 의식의 갱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언이 남긴 핵심 질문은 그가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인가? 다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그의 잘못 앞에서 분노가 아니라 지혜로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깨어있는가? 조작된 정보와 편향된 말, 카메라에 비치지 않는 비밀스러운 합의와 반향 전환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함을 지니고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영적 책임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단순한 지도 이상의 순간입니다. 축복을 자동적으로 요청하는 지도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구별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정보에 취한 의식을 잠시 멈추고 영혼을 분별력으로 단련할 때입니다. 정보로 포식하는 시대에서 의미로 금식하는 시대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작정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절제된 행동을 선택해야 할 시간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시험은 바깥의 갈등만이 아닙니다. 그 시험은 더 교묘하고 더 조용하게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선택들이 전혀 단순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순간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시험은 선과 악의 명확한 대립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도전은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과 진정으로 옳은 것 사이에 아슬아슬한 선택에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목격한 고통을 이미 오래전부터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오늘날에도 침묵 속에서 피 흘리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상처 속에는 단단한 영적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회복력, 믿음, 재건의 능력. 그러나 그 신은 반면 없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반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은 의뢰나 권력의 중심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듣는 이들,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이들에 의해 먼저 포착될 것입니다.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의 움직임은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정화는 그와 반대로 멈추고 호흡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반성할 때입니다. 조용히, 깊게, 안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전환의 때입니다. 지금은 정죄해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가슴을 안고 이해할 수 없는 꿈의 시간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의 식사이는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영혼은 지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제 잠든 의식을 흔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는 깨어남을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들 뒤에 숨은 상징과 흐름, 말해지지 않은 신호를 이제는 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먼저 조용히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의 시간은 이미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역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일깨우기 위한 초대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치유는 가능하다는 사실,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은 발견될 수 있다는 희망, 약한 지도자 앞에서도 깨어있는 국민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쁜 일상에 묻히지 않겠다는 결심,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내면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 그곳에서 한국의 치유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저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완전히 갇히기 전이라면 그 울림을 따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테니까. 혹시 이 메시지 속에서 당신 안에 무언가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직감, 느낀 이미지, 혹은 떠오른 한마디, 그 말이 누군가가 기다려온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함께 했다면 분명 이 콘텐츠를 어딘가다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진동을 남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한 단어, 한 장면,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무엇인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 아직은 말없이 머물러 있지만 당신은 이미 그 흐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은 당신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었다면, 혹은 한순간이라도 멈추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이 채널은 당신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여기서는 단순한 뉴스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뉴스 뒤에 숨은 이야기를 탐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저에게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존중과 깊이, 그리고 목적을 담아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을 끝까지 읽은 이유가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이 메시지가 제게 도달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다는 것,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주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화면 옆에 오늘 이야기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고 저와 함께 계속 걸어가 주세요. 왜냐하면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